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박합니다. 우리 그 건축기사, 산업기사 기출문제풀이 OT 강좌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시험 일정이 막 뭐 몇 개월 남았다 그러면 이제 뭐 많은 교재를 구매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각 과목별로 뭐 따로따로 있는 교과서를 구입하기도 하고요. 또 종합교과서 구입하기도 하고 또 기출문제집만 구입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키마카 강좌는요. 기출문제집 같은 거 없어도, 우리가 한글 파일로 제공합니다. 한글 파일을 그 3년 동안 최신 기출문제를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교재 갖고 있어도 수업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문제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한글 파일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업 듣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독학으로 많이 하셔요. 우리 건축이나 건축 산업기사 같은 경우죠. 근데 하다 보면 진도도 안 올라가고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책은 또 되게 다양해요. 뭐 선배한테 받은 것도 있고 본인이 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옛날 거 같은 경우는 뭐 확신이 안 쓰는 것도 많아. 왜냐하면 기출문제라는 게 개정되고 하는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많이 뭐 현재 온라인상 떠 있는 거는 뭐 개정된 거 관계없이 그냥 옛날 그대로 그때 당시 기출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부해도 될지. 하지만 저희 한글 파일 제공하는 것은 개정된 것들은 다 반영하고요. 오류를 다 최소화시켜서 그냥 딱 지금 시점에 맞는 기출문제를 제가 이렇게 별도로 이제 한글 파일로 만들었어요. 기출문제를. 그래서 3년 동안 기출문제가 들어가니까 뭐 800에서 900문제 정도, 우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 한 800문제 정도, 건축기사는 900문제 정도, 그 정도 돼요. 상세히 해설을 하고요. 한글 파일을 제공하니까 여러분이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문제 풀어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100문제 푸는데 한 60분에서 80분 정도 있죠? 한 문제당 하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마킹하는 시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한 60에서 80분 정도 풀어보세요. 풀어보신 다음에 해설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나 이 해설 수업은 뭐 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유형에 따라 그때그때 해설을 달리 해드려요. 그 문제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혹시나 이 문제풀이 수업을 듣다 보니, 우리가 교재를 별도로 구매하겠다 그러면 얘는 별매예요. 이 교재는 뭐냐 그러면, 사실 뭐 제가 건축기사 강의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제 나름대로 계속 교재를 만들었어요. 교재를 만들다가 요번에, 우리가 기출문제집은 뭐냐면 오답노트. 자주 빈출되는 오답노트에다가 오답 지문들이죠. 그 다음에 흐름별 기출문제 15년간 모으고 최신 기출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집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건 별도 구매예요. 별도의 구매.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 수업을 듣다가 뭐 답이나 해설 더 많은 문제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구매를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교과서 뭐 다른 출판사에 있는 거 뭐 여러 뭐 교재 막 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한글 파일을 딱 그 최신 걸 받아서 문제풀이 해서 듣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저렴하잖아요. 저렴하고. 그럼 일단 제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기사나 산업기사 공부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자주 나는 것도 있어요. 빈출. 응? 빈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답을 외우기 참 귀찮아요. 차라리 그게 요점 정리해줘요. 요 시험 문제는 요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운영 방식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딱 만들어주고 뭐 우리가 난방 방식에 대한 특징 딱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점 정리를 딱 해줘요. 그 요점 정리 막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점 정리만 하면 답이 다 풀릴 수 있도록 제가 딱 집약적으로 만들어 드려요. 수업 시간에 딱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 두 번째 뭐냐?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건 뭐냐? 계산 유형이에요, 계산 유형. 분명히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분모 분자 들어가고 뭐 헷갈려요. 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해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쉽게 푸는 방법. 정말 쉽게 푸는 방법 있는데 이런 것들의 해법을 제시해줘요. 특히나 아마 여러분 역학이나 설비 계산 문제 들으시면 와 정말 쉽다 이렇게 하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 드실 거예요. 굉장히 쉽게 정리해드려요. 굉장히 쉽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은 안 씁니다. 수학은 안 쓰고요. 산수가 들어가긴 해. 뭐 때문에? 공식 때문에. 뭐 공식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외운 공식이 있죠. 그 공식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계산기만 있으면 돼. 그 계산기만 있으면 될 정도로 우리가
공식을 딱 만들어서 하는 것이 설비나 철권인데 문제는 뭐냐? 요 단위 같은 게 어려워해요. 아, 단위 같은 거 헷갈려해요. 미터, 그다음에 파스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메가 파스칼 나오기도 하고 막 미터 아쿠아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단위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딱 정리해줘요. 요 딱 정리해주면서 문제 풀면은 엄청나게 쉬워요. 계산기가 있잖아. 여러분 계산기 그 기사나 산업체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데 일단 문제는 뭐야? 단위를 미리 변환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 쉽게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철권 공식은 아주 간단해. 그죠? 외우기만 하면 돼. 근데 다 외울 거냐?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 딱 집어서 그 문제에 관련되는 공식. 그죠? 제가 설명 자세히 해드리고요. 계산기 이렇게 쓰면 되겠다는 거 딱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학에 이제 우리가 힘의 뭐 합성과 분해 이런 거 있어요. 뭐 기울기가 좋고 트러스가 있고 어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 필요 없어요. 곱하기 나누기 필요 없습니다. 도해를 끝내는 것들이 있어요. 도해. 그림자 그려서 벌써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훈련만 많이 하면 그냥 바로 눈에 답이 보여, 이제. 그다음부터. 이런 역학의 어떤 도해를 풀 수 있는 해법들이 있어요. 해법. 이런 해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특히 부정정 차수 같은 거, 복잡한 부정정 차수 있죠? 아주 쉽게 풀어요. 몇 초 안에 풀어옵니다. 이것도 뭐야? 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법들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사 공부하다 보면 자신감 생겨요. 자신감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글 파일 제공받아서 3년치 문제를 딱 풀고 나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왜? 사실은 요점 정리를 했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그 문제, 빈출되는 용어의 이론을 쫙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이것만 열심히 봐도 일단 많은 문제 맞히고, 계산 문제 이제 자신이 없었는데 자신감 붕붕 생기는 거예요. 왜? 너무 쉽게 풀 수 있게 방법이 있었거든. 방법을 모르니까 어려웠던 거. 방법만 알면 쉬운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방법을 알려니까 뭐라 그래? 별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걸 왜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왜? 요령이 없고 해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이 단타형은 암기하는 거야, 단타. 뭐냐면, 우리가 약속된 규정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전공자로서, 우리가 이해도 해야 되지만, 숙지가 돼야 될 약속된 규정. 이런 건 딱딱 단타로 암기하는 요령도 있어요. 그냥 딱 한 맞추면 돼. 문제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건축기사, 산업기사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거. 근데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엄청나게 하면 실력은 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불필요한 공부를 하느니 꼭 필요한 공부를 해서 합격하자. 이게 제 소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사 자격증, 건축 산업 기사 자격증, 그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앞날이 엄청 창창하게 많은 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몇 개월 동안 기사, 산업기사 공부하겠다 끙끙거리겠어요? 아니죠. 짧은 시간에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줘요. 이 방법을 딱 듣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지참하고 있는 다른 교재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제 교재만 쓰라는 게 아니라 다른 교재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제 교재가 이 수업을 듣고 나니까 내 교재 꼭 사고 싶다 그러면 요 키마카,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이 시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요게 이제 뭐 발간이 이제 약간 늦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혹시나 이 교재를 사시면 더 좋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개의 출판사의 교재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요거 한글 파일 무료로 제공하잖아요. 수업만 듣게 되면. 그래서 요 한글 파일만 딱 듣고 나면 일단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 생기고 여러분 실력이 생길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배양을 해야 돼요. 실력을 배양. 무조건 문제다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왜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 실력이 딱 들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방향이 생겨요. 어느 책을 봐도 내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혼자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다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왜? 실력을 별로 이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업을 듣게 되면,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고 하는 어떤 방향이 있고 방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한 800문제 또는 900문제 풀게 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런 요점 정리됐던 거, 계산 문제의 해법, 단타, 암기, 이 세 가지만 해도 문제가 좀 더 시험장에서 쉽게 답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 키마카 강좌, 전문 강좌예요. 여러분 보면 전문 강좌도 전문 강좌에 들어있어서 단번에 합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봤더니 자유롭고 창의적 설계가 무슨 용이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어때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개념만 알면 너무 쉬운 거야. 너무너무 쉬운 문제.
하지만 늘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보시면 되고요. 이 다섯 번째, 상점 건축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 했는데, 자, 우리 상점 건축에 눈부심이 왜 생길까? 자, 우리가 이렇게 여기 쇼윈도가 있어요. 쇼윈도가 있고, 자, 여기 이제 바닥이 있겠죠. 외부죠, 외부. 여기 쇼윈도 내부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물건을 봐야 되는데, 와, 햇빛이 말이죠. 햇빛이 쫙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이 서 있는 사람 바로 눈에 그냥 가까이 들어오네. 그죠? 눈부심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외부가 밝고 외부가 밝고 내부가 어두우면 여기 뭔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눈부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자, 이렇게 차양 같은 거 만들어서, 그쵸? 차양을 만들어서 여기 그늘을 주는 거예요. 그늘을 주게 되면 실제로 뭐냐면 여기 내부 조도가 밝아서 외부에서는 잘 쳐다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차양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유리를 비스듬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바닥으로 떨어뜨리죠. 아, 그렇겠구나. 이해되시겠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자, 그럼 77 문제는 뭐냐면 냉동 사이클이에요. 그럼 냉동 사이클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항상 증발부터 보는데 사이클이니까 증발해서 압축해서 응축해서 다시 팽창 밸브를 통해서 이렇게 증발이 돼요. 그럼 이 사이클이니까 돌아가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압축식 냉동 사이클이고요. 그 다음에 흡수식 냉동 사이클이다 그러면 증발해서 흡수해서 재생, 이 재생을 또 발생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둘 다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응축이 됐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증발과 응축은 공통사항인데 압축기는 압축과 팽창이 있고 흡수기는 흡수와 재생이 있어. 너무 쉽죠? 그럼 현재 이 사이클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을 딱 봤더니 답은 1번. 그쵸? 쉽잖아요.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출제가 자주 되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자주 되니 이런 것 정도는 꼭 암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문제를 풀 때 좀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도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78번 문제네요. 78번 문제를 딱 봤더니 옥내 은폐 장소 건조한 콘크리트 밑줄 바닥면 동그라미 바닥이 뭐예요? FLOOR 플로아죠. 플로아. 그래서 플로아 덕트를 얘기하겠네. 플로아 덕트 답은 4번이죠. 바닥 덕트 플로아 덕트잖아. 그죠? 바닥이 영어로 플로아. 그죠? 이 문제에 답이 있네. 그죠? 자, 고민하지 마세요. 자, 79번 문제. 스콘기 가열할 때 상태값이 감소한다. 상대 습도만 감소하죠. 이건 뭐냐면 스공의 선도라는 게 있어요. 스공의 선도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뭐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얘가 이제 100%예요. 100%.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재값이 있고요. 현재값. 그다음에 여기 온도가 있죠. 건고 온도가 있고 여기 노점 온도가 있고 습고 온도는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가면 이렇게 습고 온도가 있어요. 습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여기 엔탈피라고 있어요. 엔탈피. 그쵸? 열량을 얘기하죠? 현열량 더하기 잠열량을 얘기해요. 자, 이 상태에서 봤더니 상대 습도가 50%래요. 50%. 자, 그러면 여기 요 값의 수증기량을 뭐라고 할까? 이 절대 습도라고 그래요. 절대 습도.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값을 절대 습도로 하고요. 건고 온도가 포화선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충 이상으로 하는 얘기를 뭐냐면 6충이 아니라도 해야 할 대상 시설은 뭐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또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6충이 아니라도 해야 될 강화 규정이 있는데 어쨌든 요 시험 문제는 용도가 되게 많아요. 판매 용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위량 용도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 있었어요. 숙박 용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공동체는 아니다. 자, 89번 문제. 이 89번 문제는, 무나미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의 출구에 관한 것을 물어봤어요. 개별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900제곱이다. 그럼, 자, 우리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뭐라고 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출입구 폭의 그 합계는, 뭐, 900 곱하기
100분의 0.6이니까 0000 하니까 5.4m 이상이 되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각 출입구는 2개소 이상이 되어야 될 거고요. 한 개의 출입구 폭은 1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는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 기준에 적합하면 되는 건데 딱 보니까 1번 각 출입구의 유효 너비는 얼마 이상? 1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요. 몇 개 이상? 최소 2개소 이상 필요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관람석으로 바깥에 쓰이는 물은 안여다진 안 돼요. 안여다진 안 되니까 안여다지 외의 걸 해야 되는 거예요. 4번에 맞는 얘기네. 그죠? 이렇게. 시스템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용자가 직접 소고내 소가 제목 정도는 볼 수 있지만 내용을 열람하고 할 땐 관원에게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거 반개가식이죠. 자, 그럼 그게 뭘 얘기하냐면, 자,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표지 정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목 정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책은 가져갈 수 없어. 그렇죠? 대출을 요구해야 돼. 반개가. 그러니까 뭐냐면, 열리긴 열렸는데 반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이거 너무너무 쉬워요. 자, 우리가 개가식이라고 있어요. 개가식과 폐가식이 있는데, 요 개가식과 폐가식의 그 차이만 이해하시면 돼요. 응? 자, 일단 두 개가 엄청 큰 차이가 생길 거예요. 개가식은 뭐냐면 그림을 연상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어요. 서가가 쫙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들어가서요. 그냥 그렇죠. 자유롭게 너무너무 자유롭게 자유로워요. 이용자가 자유롭게 책을 선택해서 보다가 제자리에 갖다 놔도 되고 여기다 반납대 딱 놓고 나가도 되는 거. 굉장히 자유롭죠. 이용자가 알아서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관원은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만 문제는 뭘까? 복수. 얘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떨어뜨려서 그렇죠? 또는 우리가 파손이 될 수도 있어요. 책은 굉장히 불안하지만 이용자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책은 굉장히 보존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린이용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같은 데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폐가식은 뭘까요? 폐가식은 뭐가 중요하다? 이 북의 보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거다? 대규모 도서관이에요. 다만 소규모도 가능하긴 한데 소규모는 뭐냐 그러면 희귀본. 책이 몇 권 안 남아있기 때문에 보존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폐가식 하는 거예요. 그럼 폐가식 한번 해볼까요? 대규모예요. 대규모인데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소구가 있어요. 열람식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쫙 카운터가 있는 것처럼 쫙 뭔가 들어가 있어요. 직원들이 쫙 있습니다. 직원들이 딱 있고 출입구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 소구입니다. 소구가 있고 여기 관원들이 쫙 앉아 있어. 여기 이제 목록대 같은 게 있고요. 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책상 열람실이 있고요. 들어가서 대출 목록에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뭐 10명, 20명 정도 이렇게 있다 모였다 그러면 서구에서 이렇게 찾아서 불러줘요. 누구누구씩. 그럼 책을 빌려가는 거예요. 빌려가서 열고 한 다음에 이렇게 갈 때 어떻게 반납할 때 딱 관원한테 체크를 받아요. 책이 파손이 됐는지 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파손됐다 그러면 뭐 재원비라든가 그걸 요청할 수 있어야 돼.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체계 보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용자는 뭐라 그래? 불편하죠. 왜냐면 폐가식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도서가 이 이용자한테 이 서고가 닫혀 있는 거고 얘는 이 이용자한테 서가가 열려 있는 거고. 그럼 중간에 뭐야? 반개가식. 책의 표지 정도는 볼 수 있지만 노타치. 내가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원한테 대출 기록을 요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반개가식은 어디 사용하냐 그러면 신간 서적 코너에 주로 이용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반개가식이에요. 대규모는 어디 한다? 폐가식. 어떤 생각 드세요? 요거 이해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딱 이해하시면 대출과 반납에 관련된 이 문제 유형 거의 한 7, 80% 이상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9번 문제인데 공장번 뭐 4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단가계획제도가 있어요. 그럼 단가계획제도라는 게 뭘까?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 30번 문제의 계약제도 중 우리 물량에 대해서 할게요. 우리가
적산이 뭐냐, 그럼 수단가, 우리가 견적이 뭐냐, 그럼 이렇게 얘기해. 견적은 수단가라고 해요. 뭐냐면, 수량 곱하기 단가는 가격을 구성한다라고 해요. 이 단가는 단위당 가격이에요. 그럼 단가 계약했다 그랬어, 단가. 그럼 단가 계약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정확한 수량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단가만 픽스를 해놓고 수량을 하는 것은 변동이 있는 거예요, 변동.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단가만 확정해놓고 금액은 그때그때 달라. 맞춰주겠다. 이게 바로 단가 계획제도예요. 그럼 이런 걸 왜 할까? 수량이 확정이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긴급 공사예요. 내가 뭔가를 계산할 그런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가만 맞춰놓고 수량은 뭐 증가하건 감소하건 우리가 단가만 확정되면 금액을 주겠다라는 계약제도예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봤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공사비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복잡한 공사,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긴급 공사에 적용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죠. 이해 되겠죠? 긴급하지 않으면 뭐하러, 수량도 확정하지 않고 발주를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31번 문제. 우리가 웰포인트 공법이 나와요. 웰포인트. 이 웰포인트를 알면 돼요. 환기량 그 공식을 알면 되는데, 일단 항상 뭐냐면 계산 문제죠. 이 계산 문제의 포인트가 뭘까? 답의 단위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답의 단위가 뭘 요구해요? 시간당 몇 미터 세제곱을 요구하죠. 그럼 답의 단위를 통해서 유체를 파야 되는데, 그럼 현재 오염된 공기량을 우리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제시를 해요. 오염량이 있으면 희석량이 있어야 되는 거고, 희석량은 뭐냐 그러면 환기량 곱하기 농도차예요. 따라서 이 환기량 Q라는 것은 이렇게 농도차분의 오염량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 오염량이라는 걸 봤더니 CO2 발생량이 17리터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17m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 1000으로 나눠야 되죠.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도차가 나와요. 농도초가 0.1, 0.04니까 얼마가 돼? 0.1 빼기 0.04라고 집어넣고 퍼센트죠. 100%는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분의 1은 뭐가 돼? 그냥 100이 되는 거잖아. 옆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산수 끝난 거죠. 이 요령이에요. 퍼센트를 계산하지 말고요. 퍼센트는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분의 1은, 자 보세요. 100분의 1분의 1은 뭐가 돼요? 100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좀 아셔야겠죠. 그죠? 그럼 다 끝났습니다. 얼마 나와? 28.3 나오겠네. 얘 단위를 미리 뭘로? 바꿔놨잖아요. 제가. 미터 세제곱. 그쵸? 1000분의 17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위 환산해야 될 줄 알아야 되니까 답은 1번이다. 그쵸? 이런 문제는요, 이제 자연스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도 외워야 되지만, 요구하는 단위에 맞게 여러분이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70번 문제. 이 가스 사용시에서 가스 계량기 설치에 이격거리예요. 이격거리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 접점, 개, 화기 15cm. 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표가 있어요. 모퉁이 대조가 90도 미만인 경우가 있고요. 90도 이상에서 이 120도 미만까지 있어요. 왜 120도 미만이냐 그러면 이 교차각이 110도 이상이면 운전할 때 지장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6846 이상 미만이에요. 한쪽은 이상 미만이라고 해서 도로폭에 대한 규정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6846 한쪽 도로가 교차하니까. 그 다음에 4332 3222를 외워야 돼요. 이거를 표로 외우지 않으면 이 문제 못 맞춥니다. 이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요구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자, 우리가 조건을 보면 90도 각도예요. 여기다가 각각 도로 6m죠. 4, 5, 6, 6, 7, 8 이상이죠. 이상 미만 들어가죠. 6, 7, 8 들어가죠. 그럼 뭐가 돼? 3m OT 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찾는 거구나.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별표 5개. 자, 6846, 6846, 6846 해서 4332, 322. 4332, 322. 이거 못 외워요? 4332, 322. 외우면 돼요. 4332, 322.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차각 2개